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밀양에 내려가셨는데 한 장의 사진이 저를 울리더라고요. 유족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 지금 표정 있잖아요.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보면서 이런 화재가 계속 요즘 춥고 그러니까 전열기구 같은 것도 많이 떼고 그리고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정말 범국민적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 절대 화재가 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뭐 물레동 시장에서 화재가 나고 뭐 등등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안전 의식을 개개인이 갖도록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죠. 네. 그게.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캠페인을 좀 범정부적으로 펼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규제가 완화됐던 측면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제천 참사 때도 그랬고 이번 밀양 병원 화재도 그렇고 어쨌든 소방 당국에서는 발빠르게 대응을 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없고 그걸 포함해서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좀 국가가 책임진다거나 아니면 지방자치 영역에서 책임진다거나 하는 식의 지금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좀 꾀할 필요가 있고 어저께 저희 밀양 현지를 다녀왔는데요. 추미애 대표님 모시고 그 주 대표께서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재정을 투자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뭐 야당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 사과 그다음에 청와대 내각 총사퇴로 말을 떠드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밀양 시민이 불난 곳에 와서 정치하냐라고 엄청나게 항의를 받고 이제 갔고 오늘은 또 홍준표 대표가 가니까 소방법 반대했던 사람이 여기 왜 오냐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던 모습을 보면서 높아진 민심, 민도를 일단은 존중하면서 국회가 이번 2월달 국회를 열어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 꼼꼼히 따져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또 제천 이어가지고 필로티 공법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규제 풀자 이야기하면서 건물 쉽게 짓고 빨리 짓고 싸게 짓고 부동산 뭐 이런 관련해서 뭔가를 부양하고 이 형태로 쭉 가져왔던 적폐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화재가 나면 애도하고 범국민적으로 이걸 수습하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바로 당일날 내려가자마자 정부 책임론들이 되니까 생각해보면은 그 모든 원인들을 제공한 건 사실 자유한국당 부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당장 대통령 사과하고 뭐 총사퇴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분노스럽더라고요.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제 싸움을 그렇게 걸어오면은 안 싸워야 되는데 싸우게 되는 거.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참 뭐라고 평하기도 애매한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최소한 민주당은 야당일 때 그런 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해서 이제 수습하고 그다음에 진상 규명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할 일이 있으면 처벌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로 당시 집권했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 관계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강조했죠. 그건 국민의 뜻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처럼 야당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심지어 무슨 뭐 북한에서 온 그 점검단을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뭐 이렇게 불이 나게 했다. 김성태가 그랬죠. 아유 참 듣기가 정말 이건 공해더군요. 공해. 김현 대변인의 어제 논평이 이거예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 현송을 뒤치다거리를 한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북한의 사전 답사팀 때문에 밀양 화재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망언을 했다.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요. 불이 미리 날 것을 예상해야지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현송호를 다녀간 거는 이미 다녀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측에서 이제 북측으로 올라간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따르거리 하느냐고 밀양 화재를 못 막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밀양에 저희는 이제 뭐 여야를 떠나서 좀 안전하게 가자고 하지만 지방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치 영역이고 공무원도 소방 공무원도 지방 공무원이고 도지사도 지금 공석이어서 부지사가 대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치 영역을 강화하고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변함없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생각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개헌을 그 방향으로 가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밀양을 포함해서 지금 55%밖에 소방 공무원의 그 인원이 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원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도 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주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1차 책임은 그래서 어떻게 밀양시장이 머리를
숙이며 사죄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경남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정치인이 있는 거고, 도의원, 시의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영역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나라의 책임은 사실은 우리 국민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한 책임을 지는 첫 번째가 그러면은 이것을 수습을 제대로 해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총리가 진두지휘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에 바로 내려가서 모든 동원 가능한 인력과 수단을 다 해서 빠르게 복구하고 그다음에 유가족 사망한 분 뭐 장례식장도 없어서 문제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이제 중앙정부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딱 한 몸이 돼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 주는 게 맞는데 어제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대통령이 정말 유감을 표시하고 정말 참만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오늘 그 앞서 얘기했던 유가족 만났을 때 그 모습인데 정말 인면수심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과 행동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시켜서 그 틈새에서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런 야당의 물지각한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인들하고 방송할 때는 웬만하면 욕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욕하지 마세요. 뭐 제가 하는 건데 뭐. 안 돼요, 그래도. 삐 처리할까요? 삐. 속이 터져서 그래.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하면 천불난다 그러잖아요. 뭐 이런 들이 다 있어요. 정말로 우리 김현 대변인이 너무 분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마디로 헛소리죠.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무슨 책임의 소재나 또는 그것의 경중 또는 비중 어디에 더 많이 있느냐 이런 걸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그 시작도 아니잖아요. 우선 지금 당장 수습부터 해야 될 때인데 거기다 대놓고 택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 무슨 더구나 미리 막 그 머릿속에 그것만 들어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성을 뒤치다거리를 뭐 하느라고 했다는 건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정치적 프레임을 전혀 얼토당토하는 장소에 가서 푸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아나키스트 같은 발언이죠. 지금 그렇죠. 시기에 총사퇴를 하라는 것은 그러면은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라는 오늘 거예요? 김현 대변인께서 너무 분석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래요? 거예요. 네. 아나키스트는 무슨 그냥 헛소리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선동인데 어마어마한 좀 치졸한 선동인데 참 나쁜 놈들이죠. 그래, 네. 진짜 욕하네 두 분 다 오늘. 네, 미래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가서 저렇게 하는 게 저건 나쁜 놈들이지. 아, 그 시원하다. 그 욕인가요? 괜찮습니다. 놈자자는 뭐 아니, 욕도 아니죠 뭐. 그래도 정말 나쁘죠. 저 밀양 화재에 관련한 팩트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밀양시장 박일호 자유한국당, 밀양 국회의원 엄영수 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 밀양시 소속 2명 모두 자유한국당, 밀양시 시의원 14명 중 12명 자유한국당, 밀양 소방은 지방직인데 지금 공석인 경상남도 관할이고요. 도지사 관할이고요. 다음에 소방 점검 자체 점검으로 규제 푼 거 이명박. 2018년 소방 예산 증대에 반대한 거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방직 소방 관련 전권과 책임을 가진 건 전 경남도지사 홍준표. 스프링클러 없는 건물 허가해 준 거 2007년 경남도지사 김태호. 소방직을 국가직 전환 막은 거 자유한국당. 이게 현실이에요. 이 시점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꺼낼 이유는 사실 없죠. 하는 것도 참 네. 민망한 얘기인데 오늘 하는 것은 너무하잖아요. 이게 첫날부터 그러니까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흐름이 있다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제 비트코인이네 뭐 평창 단일팀이네 뭐 해갖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일제히 총공세에 나서가지고 이제 헐뜯기에 좀 도가 좀 지나치다 보니까 오버하게 된 전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발목 잡기가 하루 이틀에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흔쾌히 도와준 거 단 한 건도 없잖아요. 대선 불복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 분석적으로 안 맞습니다. 했죠, 예, 이거는. 예. 네. 저 사람들의 머릿속을 제가 요새 사실은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저 사람들의 머릿속은 발목 잡기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지금 뒤집기를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여론이 좀 떨어진다 이것을 굉장히 호재로 보고 쫙 이제 밀어붙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홍준표 무슨 6개를 건지면은 대표 물러나지 않고 살아남는다.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저 지방선거에서 6개를 건지고 그리고 본인들의 또 하나의 기대는 PK를 본인들이 지키고 그리고 개헌을 저지하면 그렇게 해서 6월이 끝나는 순간 바로 자기들 생각에는 일종의 발목 잡기를 뛰어넘어서 목덜미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뒤집기에 들어서 연내에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으로 가려고 할 그러니까 겁니다. 그게 사실상 권력을 2015년도에 꿈꿨던 거잖아요. 2015년도에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고 야당이 분열하면 당시 새누리당이 일당이 돼서 주도하에 내각제를 개헌하면 그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이 묻히고 그다음에 김기춘의 세상, 최순실의 세상이 될 거라고 보고 했던 게 그 작품이잖아요. 우리 김종인 그분이 가세하면서. 근데 그걸 국민들이 모르나요? 그 바보 같은 그렇죠. 꿈, 한 여름밤의 꿈에 지나지 않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지금 이제 그 오늘 조선일보에서 우리 당의 표창원 의원과 최민희 의원의 트위터 활동에 대해서 고육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육책이 아니라 진실이죠. 아까 이제 앞서 푸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규제를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는 도외시 한 채, 발목 잡기, 야당 생트집 이제 이것 때문에 법과 제도가 그 불비한 거고 사고가 나서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더 큰 참사로 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일보가 여전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흠집 내기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 또는 선거를 위해서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려야만 되는 이 현실이 한 번쯤이라도 좀 그 협조해주고 최소한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 동안만큼은 서로 간의 어떤 정쟁을 좀 자제하자 이런 제스처를 보내봐야 오직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해야만 자기들이 집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 좀 이어보면요. 민주연구원의 민주공대에서 이해찬 총리가 나와서 이번 주에 방송된 거죠, 그게? 네. 그거 보니까 아주 내용이 좋아요. 왜 민주 세력이 거기서 말하는 그 표현, 연속 집권? 네. 그 표현을 했는지를 이제 좀 이해가 좀 더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런 세력들은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들 때문에 아예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소멸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발전에 정말 굉장한 조해 요소가 저는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연속 집권에 대한 그 두 분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그날 사실은 이총리께서 계속 집권을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새 연속 집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이총리께서 연속 집권이라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기쁘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우리가 이제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2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정도 해갖고는 정책이 뿌리를 못 박았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계속 집권을 해야 되겠다. 적어도 4번, 5번 이렇게 계속 집권을 해야 정책이 뿌리가 내려져서 정착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예. 오랜만에 집권을 했는데 계속 집권을 해야 되겠다. 영구 집권이나 장기 집권이 아니고 계속 집권입니다. 저는 요새 연속 집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연속 집권. 예. 연속 집권을 해서 네.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예.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역할을 예.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제 그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직책이 뭐가 주어지냐는 건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은 아니고 네. 가능한 이제 계속 집권하는 정당을 만들어야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또 이제 남북 관계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남북 관계도 풀어가지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두 가지를 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같이 이제 같이 10개의 한 가지 맞물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 개헌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 집권 2년 차가 제대로 들어가면서부터 향후 1년이 정말 어렵겠구나. 이게 남북 관계는 비교적 뭐 조금 틀을 잡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적인 도전들이 다가오고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당과 국회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해서 어찌됐건 자리가 어떻든 간에 연속 집권의 과정, 그 기틀을 닦는데 반드시 기여하셔야 할 너무 당과 이 지지자로부터 받은 게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소명이 있으시고. 아니, 그럼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문틀을 잡은 거 아닙니까? 이제 입구에 들어선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살려가지고 계속 집권해서 정책이 뿌리가 내리는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인데다가 보수가 원체 강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개혁적인 정책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이 무슨 진보다 보수를 얘기를 할 정도가 못 되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이제 유럽에 있는
이른바 그 개혁적인 당들, 3인당이나 노동당이나 이런 당들보다 훨씬 정책이 더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그렇죠. 예. 추구하는 정책도 그럴 정도로 우리가 사회 전체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개혁성이 아주 약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최소한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좀 균형 있게 만들어 끌어올리려면은 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해서 정책을 하나하나씩 뿌려내려 놓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마 이 얘기를 가지고 이 보수 언론, 수구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거 봐라 이제 이 때도 아닌 때 무슨 장기 집권 음모를 드러냈다는 등 택도 아닌 얘기를 했다는 등 참 이해찬 뭐 이 저 분위기 모르고 지지율 떨어지는데 역시 말실수했다 이렇게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 문제는 조금 짚을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정당이 권력을 끊임없이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자기 임무라는 것은 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날 저희가 이 얘기, 연속 집권의 이야기를 했던 배경은 첫째는 다 아는 바지만 김대중 노무현 두 번의 집권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복지국가로 가는 비전, 심지어 노 대통령 때는 비전 2030을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의 정상회담 이런 것까지 해서 야 이제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를 뒤로 돌리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에 완전히 이렇게 뒤로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이해찬 의원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번에 집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집권을 해서 정책의 틀을 기대하기는 할 수만 있다면 20년이건 30년이건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쪽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우리는 서구 복지국가처럼 시민사회와 노동이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서구 복지국가는 시민사회와 노동이 강하면서 20년, 30년 복지국가를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시민사회와 노동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장기 집권을 하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합리적인 중도 진보 세력의 정당으로서 당원들이 늘고 있는 그리고 현실 정치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그래도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현재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인 사람들, 당직자나 지도부나 당원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집권해서 적폐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는 소명감을 불태우지 않는다면 저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번 하고 말겠다? 두 번 하고 말겠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권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겸손한 거고요. 둘째는 부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 더 한다면 세 번째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정책적 긴장감. 그렇게 하겠다는 야당 때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난 대선 때 우리가 뭉쳤잖아요. 그런 어떤 결사적인 의지가 있지만 아차하면 집권당은 흔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자기 검열과 자기 통제를 계속 해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있고 자기 혁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결국 그 얘기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으로 이어져야만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수구 세력이 씹겠지만 저는 씹으면 결국 그 안에는 저러다 정말 저들이 계속 집권하면 어떻게 하지 않은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지율이 뭐 일시적으로 출렁거린다 뭐 어쩐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강하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봐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연속 집권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복지를 완전하게 민주주의를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총리 말씀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 수구정당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저들이 집권할 가능성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홍준표 방식의 저런 보수 게다가 뭐 유승민 안철수 방식의 저런 소위 보수 대체의 노선 저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반도가 장기적으로 평화의 길로 가려면 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의 노동당과 상대할 수 있는 맞상대할 수 있는 크고 강한 합리적인 개혁 정당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 국가인 일본의 자민당이 강하잖아요. 역으로 우리는 진보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이 민주당이 아주 강하게 오랫동안 집권을 해야 하고 그러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제 프레임은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뭐 채널A 같은
보도들에 보면 막 6개월 전 인터뷰 갖다 쓰고 하면서 젊은 층도 자극하고 무슨 북한에서 하는 평양올림픽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흔들어 댔어요. 그래서 한 3, 4%뭐 이렇게 뭐 한 5% 이렇게 빠졌다고 치면 거기서까지는 좋은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평균 70% 이상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보수층들의 지지가 있었을 거고 북한 이슈 같은 걸로 해서 뭐 몇 프로 빠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표가 자기들한테 안 가고 마침 이번에 그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또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그 신당이 자유한국당을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똥줄이 탈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똥줄이 타니까 그건 같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관심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자기들 표현은 도움이 안 되는 형태로. 총기 난사를 하는 네. 거죠. 정말 거의 총기 난사 수준이죠. 거의 총기 난사 수준이죠.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최근에 홍준표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장제원 수석 대변인까지 해서 이제 거기서 덧붙인 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뭐 KBS에 대해서 또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던데, 하여간 이제 이해찬 총리하고 인터뷰하신 내용을 이제 제가 2번 들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앞서 말씀하셨던 서구 복지와 노동, 시민사회와 노동 이 문제고, 우리가 아직도 정책 일천하다. 그러니까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리려면, 정책적 뿌리를 내리려면 연속 집권이 중요하고 직책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집권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당신의 의지를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되게 좀 죄송하죠. 이 총리한테는 진짜 젊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옥바라지 하고 그다음에 민청년, 민통년, 87년 6월 항쟁을 기획했던 분이고요. 우리가 1987에서 사실은 지난 영화에서는 이한열, 박종철 두 분의 열사가 집중 조명이 되고,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6월 항쟁을, 학생과 시민이지만 그때 이해찬 총리가 사실은 경찰 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투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전국 지도를 놓고,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의 공권력이 완전히 뚫려가지고 그때 이제 무장해제 당하게 했던 그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럴 정도로 하고 이제 36살 정치를 하신 분이고, 어쨌든 이제 지금 김민석 원장님하고 두 분이서 한 그 인터뷰는 꼭 한번 놓치지 말고. 네, 저도 예, 그거는 예, 좀 제가 하긴 했지만은 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았고. 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짚을 것을 많이 짚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제별로 해가지고 민주공대 그 정규 프로그램을 한번 하시는 것도 이총리하고? 네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네. 이해찬이 말한다. 첫 번째 방송 뭐 이런 네. 거. 이쪽 세력의 정신적 지주? 뭐 그런 느낌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고 한마디 하면 저희가 이제 이 총리님 모시고 평민당 입당한 지 이제 30년이 되는 게 이제 다음 주 2월 2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념 토론회 및 행사를 하거든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푸나님도 오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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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김 대변인님 조금 뭐 자랑은 아닌데 그날 인터뷰하면서 저도 제가 스스로 재밌었던 게 이총리의 그 그래도 개인사를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선거 이런 걸 아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별로 안 쫄고 얘기를 재밌더라고요.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알아야지 되는데 잘 모르면은 인생사나 뭐 정치사를 잘 아시니까 그렇게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텍스트가 훌륭한 그런 좌담이었던 것 같아요. 추미애 대표한테 제가 또 보내드렸어요. 꼭 들어보시라고. 어저께 밀양 다녀오면서 요 얘기도 간단하게 말씀 보고 드리고 꼭 들으시면 좋겠다고. 예. 이제 갔고, 오늘은 또 홍준표 대표가 가니까 소방법 반대했던 사람이 여기 왜 오냐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던 모습을 보면서 높아진 민심, 민도를 일단은 존중하면서 국회가 이번 6월달 국회를 열어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 꼼꼼히 따져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또 최천 이어가지고 필로티 공법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규제 풀자 이야기하면서 건물 쉽게 짓고 빨리 짓고 싸게 짓고 부동산 뭐 이런 관련해서 뭔가를 부양하고 이 형태로 쭉 가져왔던 적폐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화재가 나면 애도하고 본 국민적으로 이걸 수습하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바로 당일날 내려가자마자 정부 책임론들이 되니까, 생각해보면은 그 모든 원인들을 제공한 건 사실 자유한국당 부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당장 대통령 사과하고 뭐 총사퇴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분노스럽더라고요.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제 싸움을 그렇게 걸어오면은. 안 싸워야 되는데 싸우게 되는 거.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참 뭐라고 평하기도 애매한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최소한 민주당은 야당일 때 그런 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에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해서 이제 수습하고 그다음에 진상 규명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할 일이 있으면 처벌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로 당시 집권했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 관계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강조했죠. 그건 국민의 뜻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처럼 야당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심지어 무슨 뭐 북한에서 온 그 점검단을 진두지휘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에 바로 내려가서 모든 동원 가능한 인력과 수단을 다 해서 빠르게 복구하고 그다음에 유가족 사망한 분 뭐 장례식장도 없어서 문제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이제 중앙정부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딱 한 몸이 돼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 주는 게 맞는데 어제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대통령이 정말 유감을 표시하고 정말 참만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오늘 그 앞서 얘기했던 유가족 만났을 때 그 모습인데 정말 인면수심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과 행동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시켜서 그 틈새에서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런 야당의 물지각한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인들하고 방송할 때는 웬만하면 욕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욕하지 마세요. 뭐 제가 하는 건데 뭐. 안 돼요, 그래도. 이 처리할까요? 속이 터져서 그래.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하면 천불 난다 그러잖아요. 뭐 이런 들이 다 있어요. 정말로 우리 김현 대변인이 너무 분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마디로 헛소리죠.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무슨 책임의 소재나 또는 그것의 경중 또는 비중 어디에 더 많이 있느냐 이런 걸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그 시작도 아니잖아요. 우선 지금 당장 수습부터 해야 될 때인데 거기다 대놓고 택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 무슨 더구나 미리 막 그 머릿속에 그것만 들어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성을 뒤치다거리를 뭐 하느라고 했다는 건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정치적 프레임을 전혀 얼토당토하는 장소에 가서 푸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아나키스트 같은 발언이죠. 지금 그렇죠.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뭐 이렇게 불이 나게 했다. 김성태가 그랬죠. 아유 참 듣기가 정말 이건 공해더군요. 공해. 김현 대변인의 어제 논평이 이거예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 현성을 뒤치다거리를 한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북한의 사전 답사팀 때문에 밀양 화재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망언을 했다.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요. 불이 미리 날 것을 예상해야지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현성호리 다녀간 거는 이미 다녀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측에서 이제 북측으로 올라간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치다거리 하느냐고 밀양 화재를 못 막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밀양에 저희는 이제 뭐 여야를 떠나서 좀 안전하게 가자고 하지만 지방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치 영역이고 공무원도 소방 공무원도 지방 공무원이고 도지사도 지금 공석이어서 부지사가 대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치 영역을 강화하고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변함없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생각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개헌을 그 방향으로 가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밀양을 포함해서 지금 55%밖에 소방 공무원의 그 인원이 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원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도 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주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1차 책임은 그래서 어저께 밀양시장이 머리를 숙이며 사죄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경남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정치인이 있는 거고 도의원, 시의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영역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나라의 책임은 사실은 우리 국민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한 책임을 지는 첫 번째가 그러면은 이것을 수습을 제대로 했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밀양에 내려가셨는데 한 장의 사진이 저를 울리더라고요. 그 유족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 지금 표정 있잖아요.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보면서 이런 화재가 계속 요즘 춥고 그러니까 전열기구 같은 것도 많이 떼고 그리고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정말 범국민적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 절대 화재가 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뭐 물레동 시장에서 화재가 나고 뭐 등등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안전 의식을 개개인이 갖도록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죠. 네. 그게.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캠페인을 좀 범정부적으로 펼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규제가 완화됐던 측면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제천 참사 맞습니다. 때도 그랬고 이번 밀양 병원 화재도 그렇고 어쨌든 소방 당국에서는 발빠르게 대응을 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없고 그걸 포함해서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좀 국가가 책임진다거나 아니면 지방자치 영역에서 책임진다거나 하는 식의 지금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좀 꾀할 필요가 있고 어저께 저희 밀양 현지를 다녀왔는데요. 추미애 대표님 모시고 그 추 대표께서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재정을 투자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뭐 야당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 사과 그다음에 청와대 내각 총사퇴로 말을 떠드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밀양 시민이 불난 곳에 와서 정치하냐라고 엄청나게 항의를 받고 총사퇴를 하라는 것은 그러면은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라는 오늘 거예요? 김현 대변인께서 너무 분석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래요? 거예요. 네. 아나키스트는 무슨 그냥 헛소리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선동인데 어마어마한 좀 치졸한 선동인데 참 나쁜 놈들이죠. 그래, 예. 진짜 욕하네 두 분 다 오늘. 예, 미래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가서 저렇게 하는 게 저 나쁜 놈들이지. 그 시원하다. 욕인가요? 괜찮습니다. 놈자자는 뭐 아니, 욕도 아니죠 뭐. 그래도 정말 나쁘죠. 저 밀양 화재에 관련한 팩트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밀양시장 박일호 자유한국당, 밀양 국회의원 엄영수 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 밀양시 소속 2명 모두 자유한국당, 밀양시 시의원 14명 중 12명 자유한국당, 밀양소방은 지방직인데 지금 공석인 경상남도 관할이고요. 도지사 관할이고요. 다음에 소방점검 자체 점검으로 규제 푼 거 이명박, 2018년 소방 예산 증대에 반대한 거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방직 소방 관련 전권과 책임을 가진 건 전 경남도지사 홍준표. 스프링클러 없는 건물 허가해 준 거 2007년 경남도지사 김태호. 소방직을 국가직 전환 막은 거 자유한국당. 이게 현실이에요. 이 시점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꺼낼 이유는 사실 없죠. 하는 것도 참 네. 민망한 얘기인데 오늘 하는 것은 너무하잖아요. 이게 첫날부터 그러니까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흐름이 있다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제 비트코인이네 뭐 평창 단일팀이네 해갖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일제히 총공세에 나서가지고 이제 헐뜯기에 좀 도가 좀 지나치다 보니까 오버하게 된 전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발목 잡기가 하루 이틀에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흔쾌히 도와준 거 단 한 건도 없잖아요. 대선 불복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 분석적으로 안 맞습니다. 했죠, 예, 이거는. 예. 네. 저 사람들의 머릿속을 제가 요새 사실은 생각을 좀 해보는